자, 이번 시간에는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우친이죠. 민우친 교수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입니다. 자,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구조만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자? 구조.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가족 구성원에 개입하지 말고 그냥 냅두고 구조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족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좀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매가 대학생이에요. 오빠는 대학교 4학년생이고 여동생은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방을 같이 쓴다고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방을 쓴다고 할게요. 그런데 오빠는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어요. 오빠는. 근데 이만큼을 차지해요, 방을. 그런데 여동생은 음대를 다녀요. 그러면서 여기 피아노가 있고, 여기 옷장이 있고, 여기 거울장이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는 여동생 입장에서는 가구는 많은데 좁게 살고 있고, 오빠는 텔레비전, 한 대 딱 있고, 근데 방을 이렇게 넓게 쓰고 있다는 거죠. 왜? 오빠가, 야, 나 이만큼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 사회복지사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여기에 개입을 해요. 그럼 첫 번째, 뭘 하죠? 첫 번째, 합류하기가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합류하기. 이걸 같은 말로 추적하기, 같은 말로 모방하기라고도 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일단 따라해줘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라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뢰응답 체계에 의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녀들이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게임만 해. 초등학교 다니는 저기 남매가. 그리고 아침에 학교 등교를 하는데 인스턴트 식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가라고. 그리고 양치질도 안 해. 씻지도 안 해. 잘 때. 그리고 공부하는 말도 안 해. 내일이 당장 시험인데도. 엉망진창이야. 아빠는 계속 그냥 실내에서 담배 펴. 술 한잔 마셔. 텔레비전만 봐. 엄마는 맨날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늦게 들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기예요. 그러면 계속 냅두냐? 아니에요. 라포를 형성할 때까지는 지켜보고 따라해주고 모방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사회복지사가 딱 들어가고 완전히 이거 집안 개판이구만. 개판이고. 아버님 지금 몇 시에 그리고 누가 실내에서 담배 펴요 집에서. 어머님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귀가를 안 하십니까? 애들 지금. 애들아 양치하자. 내일 또 숙제가 있자. 숙제는 해야지. 시험도 있는데. 야 그리고 아침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면하기라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극렬히 반발해요. 아니 지가 뭔데 여지껏 우리 집 잘 살고 왔는데 문제 없는데 왜 지가 와서 사회복지사랍시고 뭐 이거 잘못됐다. 극렬히 반발한다.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포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합류하기, 모방하기라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아, 저 사람은 또 우리랑 같은 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뭐다? 합리화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경계 만들기 또는 경계 구분짓기.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거죠. 경계를 오빠는 한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경계 구분짓기. 그리고 여동생은 좀 요 정도는 써야 될 것 같네. 넓게. 왜냐면 가구가 많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경계 만들기 또는 경계 구분짓기. 실제 있던 사례입니다. 아들이 삼형제야. 고2, 중3,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삼형제인데 어머니 이제 한부모 가족이에요.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시는데 장사를 하세요. 그런데 막둥이가 뭘 잘못했어. 그래갖고 엄마가 뭘 훈육을 하려고 그러면 큰아들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요 저 얘기할 테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할 것도 많으신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둘째가 뭘 잘못하고 엄마가 좀 훈육을 하려고 하면 엄마 제가 할게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큰형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야. 큰형이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이 안 먹히는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복사 딱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경계를 구분지어줘요. 어떻게? 요 부분은 아들의 영역. 그러니까 형으로서의 역할. 요 부분은 엄마로서의 역할. 구분을 딱 지켜줍니다. 경계를 구분지어줘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 균형 깨트리기.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구 재배치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동생 입장에서 권력을 가진 오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저기 고병모 사회복지사님 이렇게 해도 돼요? 나 무서운데 오빠가 분명히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저랑 같이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허설이라고 해요. 이걸 번역을 시연이라고 합니다. 시연. 교정된 모습을 사회복지사 앞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시연. 그 시연 기법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하는가? 깨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실제 오빠가 뭐라고 하면은 시연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지. 네 번째, 당연히 균형이 깨지니까는 긴장이 고조되겠지. 이때 사회복사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뭘로? 저기 오빠분 솔직히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넓게 쓸고 동생은 이렇게 음대 다니면서 가구도 이렇게 많은데 악기도 많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사는 집 어디 있는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주변에 이런 집이 있는가. 과제부요. 요 순서로 이루어져요. 과제. 어머니 요 부분은 어머니 역할. 요 부분은 맏아들, 큰형으로서의 역할. 아시겠죠? 그럼 분명히 큰아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시연.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둥이가 뭐 또 잘못 쳤어.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둥이 이리 와봐. 그랬더니 어머니 또 예전처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뭐라는 거야? 아들, 이거는 엄마가 해야 될 부분이야. 기존에 네가 열심히 형으로서 엄마 역할을 대신해 준 건 고마워.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야. 그러니까 아들, 요거는 엄마가 훈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해해줘. 역시 둘째가 또 뭐 말썽 피고 문제 일으켰을 때 할 때 어머니 제가 아들 이것도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야. 알겠지? 그럼 계속 그렇게 되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요즘 왜 저러지? 이상하네. 내가 다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뭐지? 혼란이 오는 거지. 왜냐하면 권력 구도가 바뀌고 역할 구도가 바뀌니까. 기존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엄마 쪽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모든 것을 엄마 아빠 역할을, 특히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엄마 역할을 훈육까지 큰형이 하는 집이 몇 군데 있는가 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그런 집 드물어요. 모든 걸 엄마 역할을 다 하려고 하잖아요. 아드님이, 큰아드님이. 제가 알기로는요, 좀 드물다고요, 이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주변에. 과제부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직접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아드님 이리 와보세요. 왜 5만 가지 전부 다 아드님이 다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라는 거죠. 순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합류하기, 다른 말로 추적하기, 모방하기,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 긴장 고조, 과제 부여.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리허설, 시연이 나오고 요 앞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사회복사가 알기 쉽게 사회복사 앞에서 문제점이 뭔지 좀 보여주세요. 이걸 뭐냐면 인액트먼트라고 합니다. 인액트먼트.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됐냐? 실현이라고 합니다. 실제 재현하다. 실현이래요. 실현이라는 게 무슨 뭐 허프레이크 연애하다가 상심하다 그 실현이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회복사 앞에서 재현해 보인다. 인액트먼트. 오케이? 반면에 시연은 교정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사회복사 앞에서 보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리허설, 시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 요 개념들 순서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전이라고도 합니다. 다세대 전이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전이 가족치료 모델. 이거는 보엔이죠. 보엔 교수입니다. 보엔 교수가 봤더니 모든 가족의 문제는 뭔가 3대에 걸쳐서 통상적으로 그 전대의 문제가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가계도, 이게 바로 가계도죠. 가계도를 그려서 봤더니 지금 클라이언트는 여기야. 여기가 1대, 여기가 2대, 여기가 3대라고 한다면 지금 표적 체계는 요 3대,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할게요. 뭐 폴이야. 이 폴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뭐야? 알코올릭이야. 그다음 맨날 마누라 두드러 패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을 일삼아. 지금 결혼한 사이인데. 그래서 가계도를 그려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맨날 술만 먹고 오면 엄마 두드러 팬 거야. 술 먹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본 거야. 근데 다시 확인해 봤더니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첩을 두고 술 먹고 본처인 할머니를 우습게 알고 맨날 두드러 패고. 그래서 다세대 전이에요. 다세대 전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폴의 문제는 뜬금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해봤더니 그 앞전 세대에 벌써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더라는 거야. 앞전 세대에. 이게 보엔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엔의 다세대 전이 가족치료 모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가계도를 그려보면 딱 답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첫 번째 개념 탈삼각화 또는 삼각관계 먼저 할게요. 삼각화 또는 삼각관계.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 탈삼각화죠.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자꾸 누구를
아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 내 편으로. 다시 한번. 아빠, 엄마와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꾸 내 편으로, 내 편이 돼줘, 내 편이 돼줘 하는 거야. 이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삼각형이죠. 이걸 삼각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연애 삼각관계도 뭐 삼각관계지만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만 삼각관계는 이거예요. 그러면 탈삼각하는 뭐냐? 빠지라는 거야. 자꾸 나를 끌어들이려면 빠지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맨날 부부싸움해. 그런데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진짜 아빠 험담을 해. 또는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험담을 하거나 아빠는 엄마 험담을 해. 불평불만은 늘어나. 그러면서 막 자꾸 내 편이 돼달라고 할 때 뭐든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야. 엄마, 아빠 뭐 개별적으로 만나도 상관없어.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두 분이. 야, 너는 그래도 같은 남자로서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아버지 남자답게 해결하세요. 왜 자꾸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세요? 이겁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들게요. 제 아들이 5살 땐가 6살 땐가 그 백화점에 있는 그 뭐죠? 뽀로로랜드 같은 데 있어요. 놀이방 같은 데.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아들하고 제가 막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한테 막 그 뭐야 그 물렁물렁한 공도 막 집어 던지고 나 던지고 있는데 한 3살 먹은 애가 걸어오더니 아저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저씨 저 형이랑 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놀아도 되죠 하고 이 말이 나올 뻔했다가 거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빠 어디 있어요? 누구랑 왔어요? 그랬더니 아빠요. 그래서 아빠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 저기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저쪽 건너편에 아빠가 게임하고 있더라고. 게임하고 있어.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 아빠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혼자 게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거기까지는 왔지. 뽀로로랜드까지는 왔어? 근데 너 놀아. 그리고 혼자 둘이 같이 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심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나하고 우리 아들이 노는 거 보고 같이 놀자는 거야.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같이 놀자 이럴 거 아니야. 아니요 저 끊었어요. 탈삼각형. 미안한데 아빠랑 놀아야 될 것 같아. 아빠랑 놀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막 시무룩해갖고 저 형이랑 같이 놀면 안 돼요. 놀 수도 있는데 아빠랑 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빠 저 같이 놀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야 이리 와 아들 이리 와.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라고. 내 속으로 뭘 쳐다봐 이 새끼야. 쳐다보더라고. 그 데리고 가더라고. 맞잖아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랑 놀아야지. 아빠는 게임하고 있고 너 놀아? 근데 내가 같이 놀아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언더스탠 이해되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자꾸 나를 끌어들려고 그래. 야,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 끌어들이지 마. 야, 진짜 서운하다. 너는 그래도 내 편을 줘. 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이, 나는 너도 소중하고 걔도 소중해. 둘이 알아서 해결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저는 진짜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탈삼각. 세계적인 보행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삼각관계 얽매이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벗어나라고. 두 번째 중요한데요. 그 유명한 자아분화입니다. 자아분화. 저도 뭐 신앙심이 뭐 깊지는 않지만 저도 개신교예요. 저도 개신교인데 저희 집이. 그런데 진짜 특이한 케이스는 하나 봤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상관이었는데요. 이분께서요. 정말 독실한 개신교 신자예요. 제 상관이. 그런데 너무 독실해요. 어떻게 독실하느냐?
새벽기도 다 나가고요. 수요 예배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부흥회 참석하고요. 그리고 교회 일요일 날 가면은요, 주일 날 가면 아예 거기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시켜요. 자녀들까지. 근데 그 자녀들을 내가 알거든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너는 성가대 해야 돼. 너는 무슨 주일학교 교사 해야 돼. 당신은 뭐 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아니, 내가 봐도 와, 이거는 좀 그래갖고 그 딸이 저한테 와서 상담받았어요. 교수님 울면서 너무 심해 우리 아빠. 내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아. 좀 근데 조심스럽잖아요. 내 직속 상관이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일단 자아분할 해야 되거든요. 역기능을 일으키는 가족에서는 떨어져 나와야 돼요.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아분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려우면은 물리적으로라도 떨어져 나와라. 즉 독립해라. 그랬더니 제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캐나다로 유학 갔어요.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신앙생활도 거기서 자유롭게 하고 거기서 또 의사를 만났어. 의대 다니는 학생. 그리고 결혼했고 잘 살아. 대표적인 케이스 또 있죠. 누구? 박수홍 씨.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장윤정 씨. 이건 뭐 언론에 다 공개된 사항이니까. 엮이는 가족이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떨어져 나왔잖아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박수홍 씨. 아주 뭐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장윤정 씨. 도경환 아나운서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들은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도 나오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돈 버는 족족 그 가족들한테 다음 정서적 단절.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정서적 단절. 그러니까는 제일 잘 나오는 게 삼각화. 보행에서는 삼각화, 탈삼각화, 자아분하고 정서적 단절. 이거는 갈등, 정서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정서적으로 폭삭사가수다. 그거 봐야 돼 진짜. 폭삭사가수다. 그 폭삭사가수다 보면은 아이유 맨 처음에 좋아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까지 가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틀어졌어.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틀어졌어. 왜 그러냐? 그 시어머니 될 사람, 그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가 내가 봐도 너무 극성이야. 너무 극성이야.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유하고 결혼도 틀어지고, 쓸쓸해지는 거지, 노년이. 그러면서 아들은 완전히 정서적으로 엄마를 끊어버려요. 그 장면이 나와요. 완전히 엄마하고요, 정서적으로 끊어버려요. 말도 안 섞어버려요. 그런 케이스 많죠. 그러니까 보혜는 결국은 저 사람이 뭔가 왜 저러지? 왜 은둔족이 됐지? 왜 저렇게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기피증이 됐지? 결국 찾아보면 어디가? 가족한테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 방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계도를 그려가지고 가계도는 대표적인 사정도구죠.
자, 클라이언트가 오면은 기본적인 사정 도구 두 개는 그려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가 보엔의 가계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앤 하트만의 생태도. 이 두 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계도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3대는 걸쳐서 3대 이상까지 하면 좋은데 최소한 3대까지 직계, 반계, 외곽까지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반복되는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바람 펴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보고요? 바람 펴요. 그럼 그 손자도 바람 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때린 거를 아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걸 본 손자도 역시 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칭이 나오죠. 코칭. 물론 코칭이 딴 데도 나오지만 보이는 이 코칭을 대단히 강조했죠. 코칭. 원래 코칭의 개념은요. 발전적으로 더 나아지게끔 옆에서 조력해 주는 거를 코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축구 코치 무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코치는 기본적인 거를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는 티처 역할이지만 코치는 같이 옆에서 야 근데 폼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힘 빼봐. 그렇지.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골프 칠 때는 항상 헤드를 던진다. 그렇지. 고개 움직이지 말고 잘하고 있어. 여봐. 훨씬 더 편하게 딱 치잖아. 거리도 멀리 나가잖아. 비거리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때 이 역할은 코치예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거는 직접 개입보다 내담자가 스스로 가족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역량 강화하고 다 연관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 문제점을 깨닫고 있어?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걸 해결할 노력하고 있어? 이때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한번 해봐. 요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이때 이 기법을 뭐라 합니다, 우리가? 코칭. 그 다음에 치료적 거리 유지도 있죠. 치료적인 거리 유지. 그래서 사회복사가 감정적으로 어떤 내담자, 즉 클라이언트한테 휘둘리지 않고 분할을 촉진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분할이라는 것은 자아 분할을 얘기합니다. 자아 분할을 하게끔 진행하는 형태.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치료적 거리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칭적 관계라는 게 있어요. 대칭적 관계. 대칭적 관계는 주로 악순환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 악순환. 그러니까 이거죠.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 닮은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서 때려요. 그러면 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때려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동생은 아빠한테 일러바쳐요. 오빠가 때렸다고. 그러면 아빠는 도대체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 또 엄마 때려요. 그러면 또 화가 나서 아빠에 대한 거를 투사해가지고 아들을 또 때려요. 계속 악순환되고 빙글빙글 돌아요. 악순환되고.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대칭적 관계라고 한다는 거죠. 설거지 좀 똑바로 좀 해놓고 말이야. 맨날 싱크대에 그냥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야 말이야. 뭐야 이게 집에 들어오면 집구석에. 그럼 이제 아내분이 얘기하는 거죠. 담배나 피지 마. 아주 담배 냄새 쩔어가지고 그냥 미치겠어. 아주 머리가 아파. 담배 좀 피지 마.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진짜 음식 좀 제발 좀 짜게 좀 하지 마. 낱말하고 있네 진짜. 맨 처음에는 뭐 짠 거 좋아한다며. 그리고 제발 애들도 다 컸는데 속옷 훌렁훌렁 벗지 좀 마 좀. 계속 대치냐. 때렸어? 그럼 나도 때릴 거야. 또 때려? 나도 때릴 거야.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대칭 요건. 그러면 순환적 인과성은 뭐냐? 헷갈리실까 봐. 순환적 인과성은 또는 순환적 관계, 순환적 인과성. 대칭적 관계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파문 효과라고 그래요. 누군가 하나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가족 구성원들한테까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포괄적 개념. 그러니까 악순환 개념보다는 모든 걸 포괄하는 선순환까지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은 순환적 인과성 또는 순환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이제 육군 장교가 딱 됐어요. 사관생도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작은 아버지가 와 거기는 이제 거의 다 우리 그쪽은 우리 저 윗세대는 거의 면제 아니면 방위 출신들이거든. 예. 아니 뭐 전투경찰 이런 거예요. 군대 나온 쪽은 병장으로 제대한 케이스는 우리 넷째 작은아버지밖에 없어요. 아 오제장 거의 다 막 전투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근데 뜬금없이 그냥 육군 장교가 딱 됐으니 사관생도가 돼가지고 육군 장교가 됐으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사위들을 장교 출신을 뽑더라고. 사위를 ROTC ROTC 출신. 그리고 저기 뭐야 부사관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내 사촌 동생은 부사관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간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역시 뭐 학사장교가 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나 하나가 우리 일가 친척들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우리가 순환적 파문 효과라고 그러는 거지. 갑자기 큰형이 딱 하니 대기업 삼성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연봉을 아주 높게 받아. 그러니까 그걸 봤던 다른 밑에 형제들도 어이씨 나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현상.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순환적 인과성인 거죠. 파문 효과. 그래서 시험 문제 이 대칭적 관계하고 순환적 관계를 살짝 바꿔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대칭적 관계는 주로 악순환적으로 나오는 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악순환적인 반복된 형태. 이거는 대칭적 관계. 가족 구성원 사이에 누구 하나의 영향에 의해서 또는 변화에 의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부 다 파문 효과처럼 번져가는 형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순환적 인과성, 순환적 관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